거지밥은 못 먹겠다.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난 더는 참지 않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밥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마음을 거부한 거였어요. 사람은 밥상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늦진 않았다. 단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장모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내뱉은 사위의 독한 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정. 밥상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평생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었다. 그걸 몰라본 대가는 파멸이었고 뒤늦게 깨달은 진실은 너무나도 쓰라렸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사랑과 용서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건설 현장을 뛰어다닌 김태수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45살의 그는 건설회사 중간관리자로 일하며 늘 체면과 남들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납니다. 안쪽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와요, 사위. 손 씻고 밥 드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장모 박말순입니다. 68살의 말순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어요. 평생을 손으로 가정을 지탱해온 정 많고 손맛 좋은 여인이죠.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태수가 손을 씻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내 이정은이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42살의 정은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강의하다가 현재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친정어머니와 자주 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제철 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이셨어요. 고등어도 구우셨고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철 봄나물을 정성껏 무친 나물 반찬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당면과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 만든 잡채,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까지. 모든 음식에는 말순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수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매번 이런 촌스러운 음식들만 만드실까?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말순은 태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입맛에 맞을지 몰라도 오늘 고등어가 싱싱해서 하나 사왔어요. 몸에도 좋고 말이에요. 네, 잘 먹겠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상사들과 함께 가는 고급 일식집에 세련된 음식들, 동료들이 자랑하는 와이프의 서양식 요리들을 떠올리며 비교하고 있었죠.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태수.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는 그 맛보다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생을 요리해온 그녀였지만 사위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늘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태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정은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태수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정은이 화제를 돌려보려 했지만 태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저 그래요. 매일 똑같은 일의 연속이죠. 말수는 태수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사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죠? 이 나물은 몸에 좋은 거예요. 봄나물은 겨운에 쌓인 독을 빼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태수는 나물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기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왜 매번 이런 시골 음식만 나오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말수는 태수의 반응을 살피며 자꾸만 반찬을 권했어요. 고등어도 드세요.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걸로 골라온 거예요. 네, 먹고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은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말수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그릇들을 정리했어요.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정은이 말했지만 말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정은아. 내가 뭘. 나야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거지.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태수는 속으로 불만을 키워갔습니다. 회사 동료들 집은 다 식기세척기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옛날식일까? 정은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최근 들어 태수가 집에 대해, 특히 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음식 어땠어요?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그냥 먹을 만했어요.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정은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이때 부엌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은아, 내일은 뭘 해드릴까?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더라?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무거나 하세요. 여보가 뭐든 잘 먹어요. 하지만 정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태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고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작은 아파트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위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정은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불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만큼은 좀 더 품격 있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정은아, 올해 추석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 말순이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벌써부터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평생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온 그녀였지만 사위의 입맛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되죠. 정은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말순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사위 입맛에 맞을까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잖아. 실제로 말순은 지난 며칠 동안 태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보이는 그의 시큰둥한 표정, 건성으로 넘어가는 대답들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말수는 홀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재료들을 고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져 갔어요. 사위 입맛에 맞는 게 뭘까? 생선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말수는 결국 평소보다 비싼 생선을 골랐습니다. 야채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들만 골라 담으면서 사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세요? 평소보다 장을 많이 보시네요. 단골 가게 주인의 말에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냥 사위가 좋아할 만한 걸 해주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부엌에서 혼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세심하게 음식을 만들어 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몇 번이고 간을 맞춰보고 나물을 무칠 때도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손질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태수는 또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부장과의 회의에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상사의 눈총을 받게 되었거든요. 김 대리,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간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스트레스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야. 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동료의 물음에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장모님이 계시는데 매일 그 옛날식 음식만 해주시거든. 솔직히 좀 그래. 아, 그래. 우리 집은 와이프가 요즘 이탈리안 요리 배워서 만들어주는데 정말 맛있어. 너도 한번 와봐. 동료의 말에 태수는 더욱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들은 다 세련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평소보다 더 풍성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오늘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어서 와요, 사위.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첫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은 어머니의 정성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보,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셨어요. 시장에도 일찍 나가셔서 좋은 재료로 골라오시고.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마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계속되니 짜증이 났거든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태수의 말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어요. 말수는 그런 사위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태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내심 불편해했고 정은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위, 이 생선조림은 어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걸로 골라온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태수의 대답은 여전히 건성이었어요. 네, 먹을만해요. 먹을만하다는 표현에 말순은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그저 먹을만한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것이 서운했거든요. 정은은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어머니의 서운함과 남편의 불만이 동시에 느껴졌지만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정말 최고예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정은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수는 사위의 반응이 더 중요했어요. 평생을 요리로 가족을 돌봐온 그녀에게 음식에 대한 인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식사 후 태수는 곧바로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말순과 정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은아, 사위가 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엄마. 여보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은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말순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정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 역시 최근 남편의 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만 해도 어머니 음식을 칭찬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거실에서 태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불만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의 세련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촌스럽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침실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말수는 사위를 위해 더 나은 음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은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태수는 자신의 불만과 체면에 대한 걱정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균열은 조금씩 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큰 갈등의 전조였던 것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자신보다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해서 부장이 그 신입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거든요. 다녀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사위.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태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 사이 정은과 말수는 식탁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말순이 준비한 음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획해온 갈비찜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정육점에 가서 가장 좋은 부위의 갈비를 골라왔고 하루 종일 정성껏 재워두었다가 오늘 오후 내내 끓여온 것이었습니다. 정은아, 이거 우리 사위가 좋아할까? 말순이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젓가락으로만 찢어질 정도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맛있는 갈비찜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을 어디서 먹어봐요. 정은도 어머니의 갈비찜을 한 점 맛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태수가 식탁에 앉자 말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요. 이틀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말순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갈비찜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음식 중 하나였고 사위가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갈비찜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이 쌓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런 거구나. 왜 매번 이런 식이지? 태수는 속으로 불평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어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말수는 그런 사위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세요. 고기가 정말 부드럽게 익었어요. 말순이 태수 앞에 갈비찜을 덜어주었어요. 정성껏 끓인 갈비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만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부장이 김 대리는 좀 더 세련되게 일 처리를 해야겠어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세련되게. 집에서도 좀 세련되게 살고 싶은데. 한 점 먹어본 갈비찜은 분명 맛있었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양념도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말순이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생을 요리해온 그녀였지만 사위의 반응은 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지밥은 못 먹겠다. 태수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작은 아파트를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어요. 숟가락을 든 말순의 손이 그대로 멈췄고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들은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매일 이런 촌스러운 음식만. 회사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여보. 정은이 날카롭게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평생을 요리로 가족을 사랑해온 그녀에게 음식을 거지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위.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노려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정은아. 나는 그냥. 태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은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냥 뭐요? 거지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온 그녀에게 그 사랑이 거부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정은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젓고 방으로 향했어요. 괜찮다, 정은아. 그냥 좀 쉬고 싶구나. 말순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등이 이렇게 작고 쓸쓸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저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은아, 잠깐만. 내 말을 들어봐.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태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정은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어요. 당신의 진심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뭐요? 거지밥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알기나 해요? 정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결혼 15년 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엄마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정은은 남편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갈비찜이 놓여 있었어요. 말순이 이틀 동안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은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태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은아, 진정해. 그런 말 하지 마. 진정하라고요? 지금 진정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의 무례함, 어머니에 대한 무시, 그리고 오늘의 결정적인 모욕까지. 태수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정은아. 한마디 실수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사과한다니까. 한마디 실수요? 정은이 비웃듯 말했어요. 거지밥이라고 한 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정말 모르세요? 정은은 어머니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사실에 정은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엄마가 지금 우시고 계세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당신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우시고 계신다고요.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 하지만 이혼까지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정말 심한 건 당신이에요. 정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엄마 음식 맛있다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시큰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입맛이 변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우리 가족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태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은은 계속해서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정은아, 말하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정은은 어머니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자 말순이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은이 어머니 곁에 앉자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 정은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음식으로 가족을 사랑해온 그녀에게 오늘의 일은 견디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니야, 정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순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냥 내가 요리를 못하나 보다. 사위 입맛에 안 맞나 보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정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은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아내가 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은이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방에서 정은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정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순이 말렸지만 정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고요. 엄마를 모욕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무시한 거라고요. 그래도 엄마, 제가 그 사람과 계속 살면서 엄마가 또 이런 상처를 받으시는 걸 어떻게 지켜봐요? 안 되겠어요. 정은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정은은 방에서 나와 태수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사과는 엄마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말은 없어요. 정은아, 정말 이혼하려고? 네. 진심이에요. 태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설마 정말로 이혼까지 갈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일로요? 당신에게는 이런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정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어요. 말수는 여전히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정은은 이혼에 대한 결심을 더욱 굳히고 있었습니다. 태수만이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식어버린 갈비찜이 놓여 있었어요. 말순의 정성이 담긴 그 음식은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너져가는 이 가정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 고민스러웠거든요. 내가 집안을 망쳤구나.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은은 이른 아침부터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정은이 어머니를 위해 간단히 차린 상을 내왔어요. 하지만 말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이혼할 거냐? 네, 엄마. 마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참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요. 태수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고 정은이 정말로 이혼을 진행할지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는 동료 몇 명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동료가 관심을 보이자 태수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장모님이 매일 그런 촌스러운 음식만 해주시거든. 어제 좀 짜증나서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난리야.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야, 태수야.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응? 뭐가 문제야? 형,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모한테 그런 말을 해? 그것도 거지밥이라고?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태수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 솔직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고. 태수는 동료들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 매일 그런 음식만 나와도 참아? 야, 그게 참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야. 장모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데.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손수해 주시는 거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태수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빨리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특히 장모님한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 태수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동료들의 말을 되새겼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은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네,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도 각오하고 있어요. 상대방 귀책 사유는 명확히 있으신가요? 네. 시모에 대한 모독과 지속적인 무례함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정은은 더욱 결심이 굳어졌어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말수는 홀로 집에 있으면서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요리를 못해서 사위가 그런 말을 한 거구나. 내가 더 맛있게 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어요. 평생을 정성으로 요리해온 자신의 음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 상처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큰 소리가 났다는 것,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 등이 이웃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말순 씨네 사위가 음식을 거지밥이라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말순 씨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면서 요리해 오셨는데. 이웃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말순을 향한 동정과 태수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말순의 인품과 요리 솜씨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녁 무렵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정은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순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은아, 우리 좀 이야기해보자.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은은 무시했어요. 할 말 없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이야기해요. 정은아,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태수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차려져 있을 밥상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태수는 문득 말순의 된장찌개가 떠올랐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성을.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의 반응,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앞섰어요.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은은 이혼 서류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말수는 딸의 결혼이 자신 때문에 무너진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문이 닫혀가는 기분 속에서 태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은은 친정으로 짐을 빼기 시작했고 말순도 함께 따라 나갔어요. 태수는 홀로 아파트에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밤, 태수는 빈집의 적막함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평소에는 들리던 부엌에서의 설거지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가족들의 작은 대화 소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게 뭐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며칠 전 말순이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반찬들을 보며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태수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대충 아침을 때웠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로 든든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김 대리님,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인사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태수를 맞았습니다. 김 대리,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태수는 당황했어요.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진 것 같았거든요. 아, 그게 별일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까지 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소문이 돌 대로 돈 상황이었습니다. 팀장 승진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개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 말은 태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승진이 물 건너간 것이었거든요. 과장님,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와 업무는 별개 아닌가요? 김 대리, 관리자가 되려면 가정관리도 제대로 해야죠.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팀을 이끌 수 있겠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회사에서마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태수는 혼자 식당에 갔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태수는 문득 말순의 갈비찜이 떠올랐어요. 그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음식을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장이 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김 대리,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고 하네요. 태수는 절망스러웠어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더욱 공허함을 느꼈어요. 빈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냉장고에서 혼자 음식을 꺼내 먹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네에서는 태수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태수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순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돌봐오신 분한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태수의 귀에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말순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의 친정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태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정은이가 이혼하겠다고 나갔다면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태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너 정신이 있냐?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지,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예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수야, 말순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분이 해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르냐? 하지만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음식들은 요즘 세상일수록 그런 정성이 더 귀한 거 아니냐? 태수는 부모님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어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태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에서의 불이익, 동네 사람들의 시선, 부모님의 실망,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와서 혼자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말순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는 모습,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 자신을 위해 상을 차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순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마음을 모두 거부해버린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은은 이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었고 말순은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태수는 세상 모든 문이 닫혀가는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수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동네에서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태수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서 혼자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밤 태수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그날 회사에서 후배가 자신이 담당했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술에 취한 태수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어요. 답답한 마음에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수는 목적지도 없이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냐? 태수는 운전대를 잡고 중얼거렸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가로등에 부딪힐 뻔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를 세웠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태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면허는 정지되었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수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회사에도 전해졌어요. 부장이 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김 대리, 이번 일로 중징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음주운전은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업무에서 배제될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에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말순이 만들어둔 김치를 꺼내 먹으면서 태수는 문득 그 맛을 새롭게 느꼈어요.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담근 김치의 진짜 맛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맛이었구나. 태수는 김치 한 조각을 씹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멸치볶음도 먹어봤어요. 작은 멸치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볶은 그 음식에는 말순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무시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말순이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시던 모습, 부엌에서 혼자 요리하시던 모습, 자신을 위해 상을 차리시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을 거부한 거였구나. 태수는 처음으로 진실을 깨달았어요. 말순이 해주신 음식 하나하나에는 사위를 위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자신은 그 마음을 모두 거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기 위해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스럽게 우린 육수, 직접 담근 된장, 제철 채소들.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말이에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이틀 전부터 준비하시던 말순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가장 좋은 갈비를 고르시고 하루 종일 정성껏 끓이시던 그 마음을 자신은 거지밥이라고 표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수는 말순을 부르며 울었어요. 이제야 그녀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어요. 이혼을 결심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단순히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했어요. 태수는 인터넷을 찾아보며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해주시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갈비찜 만드는 법.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태수는 요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성이 필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매일 해주셨구나. 태수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끊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진정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태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리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진지하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된장찌개였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이게 뭐야?
태수가 만든 된장찌개는 짜기만 하고 구수한 맛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말순이 만드시던 그 깊고 구수한 맛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태수는 처음으로 요리의 어려움을 실감했어요. 단순해 보이는 된장찌개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데 말순은 매일 여러 가지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 건져내야 하는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이런 걸 어떻게 척척하셨을까? 태수는 말순의 솜씨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한 끝에 겨우 먹을 만한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순의 손맛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에 도전해 봤어요. 김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불 조절도 어려웠고 간을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맛이 왜 이상하지? 태수가 만든 김치찌개는 뭔가 어설퍼 보였어요. 김치의 신맛과 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수는 깨달았어요. 요리는 단순히 재료를 넣고 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정성, 그리고 마음이 담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말순이 해주시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태수는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고르시던 정성, 부엌에서 혼자 묵묵히 요리하시던 모습, 가족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음식은 마음이구나. 태수는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어요. 말순의 음식이 맛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요리 솜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리 연습과 함께 태수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음주운전 사건 이후 법원에서 권고받은 것이었지만 태수는 진심으로 상담에 임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제가 체면을 너무 중시했던 것 같아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걱정하고 정작 가족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집에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만만한 상대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때 장모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담사의 질문에 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요리로 가족을 사랑해 오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당하셨으니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담사의 조언을 듣고 태수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였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기특하네요. 경로당 관리사가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르신들을 보며 말순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부터는 직접 요리를 해서 어르신들께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 김치찌개 누가 만든 거야? 한 할머니가 태수가 만든 김치찌개를 드시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하다니. 어디서 배웠어? 혼자 연습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니야, 정성이 느껴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음식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태수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더욱 열심히 요리를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연구하고 영양을 고려한 메뉴를 짜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순이 자주 가시던 시장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태수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이 고등어 싱싱한가요? 물론이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면서 태수는 말순이 얼마나 까다롭게 좋은 재료를 선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똑같은 고등어라도 눈이 맑고 비늘이 윤기 나는 것을 골라야 했고, 채소도 잎이 싱싱하고 색깔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런 걸 매일 하셨구나. 태수는 말순의 노고를 새삼 깨달았어요.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문 기술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어요. 갈비찜에도 도전해봤습니다. 말순이 해주셨던 그 갈비찜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갈비를 손질하고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우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갈비찜을 끓이면서 태수는 계속 말순을 떠올렸어요. 그날 이틀 동안 준비하셨다는 갈비찜, 자신이 거지밥이라고 표현했던 그 음식을 말이에요. 첫 번째 갈비찜은 실패작이었어요. 고기는 질기고 양념은 짜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계속 시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겨우 먹을 만한 갈비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순의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매일 완벽하게 해주셨구나. 태수는 말순의 실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태수는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음식이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가족이 맛있게 먹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지.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거든.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편리한 게 많아서 그런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태수는 말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태수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요리 실력도 늘었고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체면만 차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중징계 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은 태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태수야, 많이 달라졌네. 응, 많은 걸 깨달았어. 태수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체면을 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말순께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태수는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말순의 손맛에는 못 미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갈비찜을 들고 말순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길 바라. 태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태수가 말순이 계신 정은의 친정집 앞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연습해서 만든 것이었지만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태수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정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에 태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은아, 나야. 태수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정은이 나타났어요. 몇 달 만에 본 아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어서. 태수가 보온 도시락을 들어보이자 정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뭐예요? 내가 만든 갈비찜이야. 어머니께서 그날 해주신 그 갈비찜을 만들어 봤어.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요리라고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남편이 갈비찜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당신 보기 싫어하세요. 돌아가세요. 정은이 문을 닫으려 하자 태수는 급하게 말했어요.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때 안쪽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아, 누구냐? 엄마, 아무도 아니에요. 정은이 얼른 대답했지만 말순은 이미 현관으로 나와 있었어요. 태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태수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정은은 놀랐고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사과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모독했습니다. 말순은 무릎 꿇은 태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사위에 대한 오랜 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말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머니, 거지밥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평생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정은이 끼어들었어요. 몇 달 전에는 거지밥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소중하다고요? 태수는 보온 도시락을 말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갈비찜입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갈비찜을 만들어 봤어요. 말순과 정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가 직접 요리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 먹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태수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나타났어요. 모양새는 말순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요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말수는 갈비찜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도 나가봤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재료를 고르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털어놓았어요. 좋은 고등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시고 싱싱한 채소를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시고 모든 게 저희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에요. 봉사활동을? 정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직접 요리해서 드리기도 해요. 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위.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말수는 태수가 만든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먹어봤어요. 맛은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 말순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정성은 느껴져. 이 말에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은이 나섰어요. 엄마,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렇죠?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은아, 사람이 변하려고 애쓰는 건 나도 처음 봐. 엄마, 그동안 밥상을 거절당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요리를 배우고 봉사까지 한다니.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위, 정말 달라졌구나. 태수는 감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아.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거든.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정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계속 변하는 걸 증명해야 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은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위가 사람이 됐네. 밥상을 거절했을 땐 정말 미웠지만 이렇게 변하려 애쓰는 건 나도 처음 봐. 이 말에 태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비록 당장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할 거야? 말순이 물었어요. 정은이 대답했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은을 바라봤어요. 이혼 의지가 확고했던 아내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정은아,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태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은아. 실망시키지 않을게.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위, 진짜 사람이 됐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해. 한번 변했다고 끝이 아니야. 네, 어머니.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완전한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 비록 가족의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태수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마침내 최종 판결을 받는 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는 태수와 정은 그리고 말순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 1년 동안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어요.
매주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요리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거만하고 체면만 차리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피고인 김태수,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허세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진실했어요. 1년 전 저는 제 장모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정성으로 가족을 돌봐오신 분의 음식을 모독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부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수는 말순을 바라봤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정은아, 너에게도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모욕했을 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 알겠어. 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혼은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제 밥상 하나에 담긴 사랑을 압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시는 정성을, 부엌에서 혼자 묵묵히 요리하시는 마음을, 가족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이해합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태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을 움직였어요. 밥상을 거절했을 때는 미웠지만 갑자기 말순이 증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장모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연했어요. 1년 전 제 사위는 제 음식을 거지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평생을 요리로 가족을 사랑해왔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한 것 같아서 너무 아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사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매주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직접 요리를 배우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봤어요. 말순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내 사위가 사람 됐네요. 밥상을 거절했을 땐 미웠지만 이렇게 변하려 애쓰는 건 나도 처음 봅니다. 이 말에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님,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사위가 그걸 보여줬어요. 말순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판사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1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요리를 배우고 무엇보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정은이 말을 이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성립시켜 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은의 말에 태수는 놀랐어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협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법정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세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정은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 남남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정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기다릴게. 그때 말순이 말했어요. 사위, 아니, 태수야. 내 어머니. 매주 우리 집에 와라. 밥 먹으러.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사람이 변했는데 밥 한 끼 못 주겠니? 단 내가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와라. 말순의 말에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태수는 매주 말순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은 뭘 가져왔니? 말순이 태수가 만든 음식을 보며 물었어요. 김치찌개 만들어 왔어요. 아직 어머니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많이 늘었구나. 이제 제법 먹을 만해. 말순의 칭찬에 태수는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태수의 진정한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몇 달 후 태수는 경로당에서 본격적인 급식 봉사를 맡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그의 요리를 좋아하셨거든요. 태수야,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구나.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태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이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정은은 태수가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더 드세요. 오늘 김치가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태수가 한 할머니께 김치를 더 담아드리는 모습을 보며 정은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정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태수에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응, 많은 걸 깨달았어.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태수는 정은을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조금씩.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어야 해요. 당연하지. 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몇 년이 지난 후 태수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정은과도 재혼을 했고 말순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정은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밥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관계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면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한편 말순은 여전히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밥상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리고 태수도 옆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음식을 단순한 끼니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가 만든 갈비찜 어떠세요? 많이 늘었구나. 이제 내 손만 못지 않아. 말순의 칭찬에 태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래, 요리는 평생 배우는 거야.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태수가 만든 갈비찜, 말순이 끓인 된장찌개, 정은이 준비한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식탁이었어요. 태수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는 그 맛 속에 담긴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고맙구나, 사위. 말순도 태수가 만든 갈비찜을 먹어봤어요. 내가 만든 것도 정말 맛있어. 정성이 느껴져. 정은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한때 무너질 뻔했던 이 가정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생각했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 과정들을 말이에요. 밥상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태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상 하나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의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태수는 그 밥상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